50대 남성 배 씨는 지금은 작지만 꽤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동네 선배. 선배는 배 씨에게 기술을 알려주었고 인맥도 소개해주는 등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선배의 도움으로 이제는 어엿한 사업체 대표가 된 배 씨. 그는 얼마 전 선배가 빚을 갚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 씨는 선배를 찾아가 급한 불부터 끄라며 대신 빚을 갚아주었고 선배는 고맙다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는데요. 몇 개월 후 배 씨는 선배가 증여세를 내게 됐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오히려 난처하게 한 건 아닌지 찜찜한 기분이 든다는 배 씨. 만약 지인이 대신 빚을 갚아줬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선배에게 도움을 줬다는 한 50대 남성의 사연인데요. 이 두 분은 아주 오랜 인연이었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예, 오늘 사례자는 인쇄 관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이고요. 네. 지금은 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분의 10년 전 이야기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사례자는 지인에게 사기도 당하고 하던 사업도 실패를 해서 무진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지금이 또 다른 주인공인 선대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연락 왔다는 이 선배 8살 많은 동네 선배였고요. 어릴 때부터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 다 갖춘 좀 엄친아 같은 네. 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사업체를 또 성공적으로 일궈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선배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냥 뭐 월급 주고 일을 같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을 알려주고 또 이런저런 거래처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값진 도움을 준 선배예요. 실제로 이 선배의 도움으로 이분이 잠시 후에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사업체를 일구게 된 겁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지 성공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공하는 과정에도 이 선배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독립을 해서 사업체를 따로 차린 이후에도 거래처 소개해주고 예.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필요한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꾸준히 이렇게 선배가 도와주면서 말 그대로 이 사례자에게는 은인 같은 그러네요. 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제 손잡아주는 사람이 이제 은인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선배였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 선배가 나를 도와줬던 은인인 선배가 부도 직전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이 의뢰하신 분은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 잘 되니까 부쩍 바빠졌겠죠. 바빠지다 보니까 예. 선배하고 자주 연락도 못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각각 업계 그 어떤 그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선배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빌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부도 직전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 선배는 이 지금 사례자분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고민 있는 것도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예. 술도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했던 거죠. 그게 그 가슴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찾아가요 이분이. 선배 어려우니까 내가 그 2억 원 그 빚 대신 갚아줄게요. 예, 예. 하니까 선배가 처음에는 펄떡 뛰면서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 선배가 고맙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네 돈부터 네. 내가 갚을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유, 두 분의 이제 우정이라고 할까요? 선후배 이렇게 만나서 참 대단해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고 어려움을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사이였는데, 근데 이 2억을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여기서 이렇게 딱 훈훈하게 끝나면 좋을 텐데요. 선배 앞으로 딱 뭐가 하나 날라옵니다. 바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 사례자 남성이 그 빌려준 2억 원이요. 사실상 증여가 됐기 때문에 이 선배한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통지가 온 겁니다. 실제로 이 사례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2억 원을 빌려준 건데 왜 이것이 증여가 돼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또 선배는 지금 증여세를 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닐까 지금 찜찜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뭐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사연 보내주신 50대 남성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인이 대신 빚을 갚아줬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나중에 꼭 갚겠다는 문자가 있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빚을 이제 갚아줬는데 그 돈을 증여로 받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빚을
갚아주고 뭐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죠. 이 사람한테 직접 이 돈을 준 건 아니어도 이 사람이 져야 될 채무를 내가 이쪽에 갚았으니까 실제로 여기다 돈을 준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을 아, 채권자한테 갚아줬지만 그 2억은 이 형에게는 없었으니까 사실상 형의 2억을 진 것과 동일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3자가 채권을 대신 갚아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다 증여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증여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증여세라는 건 음. 내가 무상으로 돈을 이만큼 얻었으니 아, 그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는 거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 도움을 받았던 그 친한 선배가 결국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2억 원 정도를 실제로 그냥 줬다면 근데 뭐 물론 이 사례자분께서는 지금 빌려준 거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냥 줬다면 대략 구간이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율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20% 정도 되는 한 4천만 원 정도를 아. 지금 이 선배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세율이 같은데요. 가장 뭐 높은 구간은 50%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는 10%부터 시작해서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그래서 지금 계산 단순 뭐 계산입니다. 더 복잡하게 좀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래 따져보면 2억에 20% 4천에 누진세까지 합치면 누진액까지 합치면 5천만 원 2억을 받은 대신에 5천만 원의 지금 증여세를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이제 변호사분들이 설명할 때마다 저는 제가 되게 답답해요. 아니 어려운 사람 내가 좀 친구로서 아니면 선배로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그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되돌려 받겠다라고 하는 문자도 있는데 그 증여세가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소명을 해야 됩니다. 과세관청에 가서 일단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증여가 되면 빌려준 거다라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빌려준 게 맞을 만한 증거를 소명하라고 과세관청에 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인 게 이자 납입 내역이거든요. 이자 납입 내역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사업 좋아지면 꼭 갚겠다. 이거는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장기 대여가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자 납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피하려면 중간중간에 이자 같은 걸 납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현금 아닌 계좌이체로 된다 그러면 그 돈 자체가 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과세관청에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그것도 뭐 100% 과세관청이 믿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이 안 되는 게 보통 보면 뭐 가족 간에 돈을 이렇게 줬다고 하면 증여로 볼 수가 있지만 사인 간의 거래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자도 있다. 추후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는 문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증여로 보기에는 좀 그게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요. 이제 네.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갚을게. 예. 이걸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거는 안 갚아도 상황이 되면 갚고 아니면 안 갚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의 법률상 증여로 볼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증여하는 그 여러 가지 이게 증여인지 모르고 증여를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부동산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2억에 사줍니다. 예, 예. 그럼 1억을 증여한 거예요. 아. 그것도 증여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 저기 비어 있으니까 너 여기 우리 집 들어와 살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 그것도 증여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냥 저기 집 비어 있으니까 들어와 살라니까 살아야지. 이거 증여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잖아요. 예.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건 다 증여니까 예. 그 경우에도 증여세. 이런 경우는 지금 아까 박지훈 변호사 설명했잖아. 이자를 예를 들어 선배에게 그렇죠. 줬다라고 하면 이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증빙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빌린 거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자 납입 내 우리 과세관청은 이렇게 예. 이렇게 인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도 있어도 안 되겠죠. 허술하지 않습니다. 워낙 탈세를 악용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 이자 계약을 했고 그 이자 계약에 맞게 돈이 얼마 가고 있는 거를 그러네요.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게 소명을 하는데 그 소명이 된다면 당연히 증여가 되는 거고요. 예. 소명이 안 된다면 증여로 추정을 해버릴 거예요. 만약에 원칙적으로 예. 만약에 선배 좀 제가 이런 말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의 빚을 본인이 다 갚아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증여세를 낼 돈까지 같이 그렇죠. 주셨어야 되고. 예, 예. 아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증여를 낸다고 하면 4천만 원에 또 그 뭐 추가로 더 낸다고 5천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증빙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곤란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